안녕하세요. 2월 4일 수요일입니다. 내일 또 목요일이죠. 내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목요일물 만기가 있고요. 자, 오늘이 3일째죠. 자, 월이 바뀌고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항상 이거는 반복입니다. 자, 월이 바뀌면은 뭘 한다? 상대 강도를 체크한다. 상대 강도를 왜 체크하냐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달에 시장이 어떤가? 시장의 추세를 보는 거죠. 시장이 어떤가? 시장 추세. 자, 두 번째는, 자, 양쪽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중에 어느 게 더 강한가? 자, 첫 번째 시장의 추세가 강하면은, 즉,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시장 추세가 상승일 때만 수익이 나기 때문에, 뭐 아니면은 내려올 때도 하려면은 뭐 ETF든 아니면은 파생이든 해야 되죠. 자, 그렇지 않으면은 오로지 주식은 상승할 때만 먹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장의 추세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 시장의 추세를 판단해서 괜찮아. 양쪽 시장 괜찮아. 그런데 상대 강도, 즉 코스피와 코스닥 중에 어느 게 더 강하냐? 자, 이거는 내가 종목을 어느 쪽으로 집중할 것이냐 하는 거죠. 즉 지수 중심의 뭐 대형주 할 것이냐 아니면은 개별주 장세 할 것이냐 두 가지. 이거를 며칠 3일간 봅니다. 그죠? 3일간. 왜 3일간 보느냐 하면 3일간 간다는 것은 그만큼 이렇게 3일간 한 방향으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거는 누가 할 수 있다? 세력이 할 수 있다. 세력은 외국인이나 기관 아니면 뭐 부티크 그런 단체를 말하는 거죠. 개인들은 안 될까, 세력이? 개인들도 세력이 될 수 있지만은, 개인들은 그렇게 뭉치지를 못합니다. 전부, 각계전투기 때문에, 우연히 뭉쳐질 수는 있는데, 이렇게 3일 연속으로 뭉쳐서 가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3일 동안 오르거나 3일 동안 내리는 것은 세력들이 한 거기 때문에, 세력들은 결국은 그 달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3일 동안 보는 겁니다. 1, 2, 3 방향성 위로 갔죠. 일단 월초 시가 대비 윗단으로 갔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 신고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죠? 5,300. 자, 그리고 코스닥은 조정받고 일단 다시 들어주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가 또 강하다. 자, 양쪽 시장 볼 때 후반에서는 코스닥이 강했지만은 초반에서는 코스피가 더 강했죠. 일단은 지금은 또 지수 장세로 가고 있다. 근데 양쪽 시장 다 일단 나쁘진 않다. 자, 그런데 지금 요거 상대 강도 때문에 먼저 얘기했고요. 자, 우리가 우리 장을 보기 전에 항상 뭘 본다? 미장을 봐야 되죠. 미장. 미장 보는 거는 기본입니다. 자, 월이 바뀌면 기본으로 하는 거 3일 동안 상대 강도 체크. 자, 그러면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느냐? 해도 된다 그랬죠? 무슨 매매? 데이 매매는 된다. 가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데이 매매로 해라. 자, 그러면 자, 미증시를 보겠습니다. 자, 미증시 기본으로 봐야 되죠. 자, 매매할 때 S&P부터 보시면은 S&P 여전히 자, 이제 요거 다 알겠죠? 눈에 딱 보이죠? 자, 중방 패턴이죠. 중방.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거 중방. 방향성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 있고요. 이렇게 가는 거 있겠죠. 자, 여기를 상방 패턴이라고 하고, 이거를 하방 패턴이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중방이겠죠.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서 파동선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박스권도 가격의 박스권과 이평 패턴의 박스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S&P 같은 경우는 요게 가격의 박스권하고 패턴의 박스권 두 개 다가 같이 되는 차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저 가격의 박스권은 뭐가 나와야 된다? 등대 캔들이 나와야 된다. 자, 등대 캔들 우리가 저 바닷가 가면 이렇게 방파제에서 있고 등대가 이렇게 서 있죠. 자, 이렇게 방파제가 있다 치고 자, 그러면은 이 등대가 이렇게 비춰주죠. 자, 이런 형태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차트 보시면 여기가 하나의 방파제.
자, 그러면 여기 뭐가 나야 되죠? 이렇게 등대가 올라와야 되죠. 즉, 장대 캔들이 올라오면 이거는 신호가 되죠. 매수의 신호다. 빛을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스권에서 탈출하는 거는 등대 캔들이 나와야 된다. 자, 또는 얘가 패턴이죠. 이렇게. 패턴으로서 되는 거는 상방 패턴이 나와야 되겠죠. 또는 반대로 하면은 하방 패턴. 자, 왜냐하면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었다는 것은 힘이 균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위로도 못 가고 아래로도 안 빠지죠. 즉, 팔려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힘이 대동소이하다. 우리가 만약에 뭐 교통사고 나면은 5대5라고 판단 내리죠. 5대5. 5대5면은 양쪽 과실이 비슷하다는 거죠. 즉, 힘이 쏠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힘이 쏠리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신호가 나와버리면 힘이 그쪽으로, 이 모든 것들이 그쪽 힘으로 쏠리게 되겠죠. 이쪽으로 나오면 쏠리고, 그래서 이 박스끈이 길면 길수록 방향이 나오면은 그 방향으로 굉장히 많이 추세가 올라갑니다. 짧으면 짧게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쌍바닥일 때 주가가 올라가고 쌍봉일 때 내려오는 이유가, 자, 쌍바닥일 때 많이 올라가고 쌍봉일 때 좀 많이 내리죠. 외바닥 외봉보다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단순합니다. 자, 외바닥일 때는 기간이 짧죠. 외바닥일 때는. 쌍바닥일 때는 기간이 길죠. 그만큼 매집 기간이 길고 매집하는, 쉽게 말해서 돈이 더 많이 쌓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외바닥보다는 쌍바닥이 더 많이 올라가고 외봉보다는 쌍봉이 더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운 자리, 특히 우리가 조정받을 때 조정에는 두 가지가 있죠. 기간 조정이 있고요. 가격 조정이 있습니다. 자, 기간 조정은 당연히 기간, 즉 시간을 얘기하죠.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서 옆으로 눕는 거, 즉 박스권이 형성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렇게 눕는 과정을 우리는 기간 조정이라 하고요. 가격 조정은 가격이 이렇게 조정받는 걸 말합니다. 가격이 보통 이런 패턴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턴하는 게 있고요. 이렇게 턴하죠. 즉 강한 것은 기간 조정이 훨씬 더 강하죠. 신호가 나와버리면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보통 V자 패턴일 때 많이 나오는데, V자일 때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은 옆으로, 자, 눕다가 올라가는 거, 요럴 때 등대 캔들. 자, 요렇게 나오면은 요거는 백발백중 가는 패턴이죠. 그래서 조정에는 가격과 기간이 있는데, 가격 조정이 나오려면은 빨리 턴해야 됩니다. 빨리. 많이 내리면 안 되고요. 즉, 3분의 1 이내에서 조정이 끝나야 됩니다. 3분의 1 이내에 조정이 끝나야, 얘는 3분의 1 넘어가 버리면은 힘이 하단으로 실리기 때문에, 즉 이래 되면 중방이 또 나오겠죠. 그래서 가격 조정은 3분의 2 이내에 조정해서 턴해야 되고요. 기간 조정은 상관없습니다. 언제든지 턴하는 시점이 강력한 매수 신호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눕고 있는 상태고,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끝난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건 60선에 눕는 과정, 60선에 눕는 과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역시 간략의 패턴을 아직까지도 지금 깨지 않고 있죠. 얘가 깨지려면 여기서 패턴이 요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얘는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습니다. 이 패턴 나오면. 대신에 240선은 여기서는 한 번에 못 내려가죠. 여기서는 뜰 가능성이 크고요. 자, 지금 내려오면은 역시 하동선이 중방의 패턴이기 때문에, 자, 여기마다 다 지지라인이죠. 지지라인이 형성되어 있다. 내려오면 또 여기서 우리가 밑에서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 미국도 우리가 분봉으로도 볼 수 있죠. 자, 분봉은 일단은 30분봉을 기본으로 보고요. 자, 30분봉 보시면, 자, 30분봉에서는 우리가 요 쌍봉을 많이 체크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5가 쌍봉, 요건 20쌍봉이죠. 22쌍봉. 즉, 5가 쌍봉이면, 뭐가 꺾인다? 자, 5가 쌍봉이면 20이 꺾인다. 자, 근데 20이 쌍봉이면 60이 꺾인다.
자, 요렇게 흘러갑니다. 자, 그러면은 직접 체크해보면 되죠. 자, 5가 쌍봉이네. 아, 20이 꺾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5가 쌍바닥이면 당연히 20이 이렇게 턴하겠죠. 자, 그런데 또 5가 쌍봉이야. 5가 20이 꺾이죠. 자, 근데 여기 20은 앞에 한번 꺾인 게 있었죠. 그러면 20이 쌍봉이죠. 그럼 60이 꺾이죠. 이렇게. 되겠죠? 60 꺾이죠. 근데 60은 외봉이죠, 일단. 근데 여기 60이 꺾이죠. 60 쌍봉이죠, 그러면. 그럼 뭐가 꺾인다? 240이 꺾이죠. 이게 하나의 도미노처럼 이렇게 꺾입니다. 이게 간단한 원리예요. 자, 간단한 원리지만은 강력하죠. 자, 원래 기법이라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는 기법이 아니죠. 쓸 수가 없어. 그렇게 어려우면. 하지만 간단해야 됩니다. 간단하고, 그런데 이 간단한 거를 어떻게 써야 되냐?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심리가 이겨야 됩니다. 심리가 돼야 돼, 심리. 모든 매매는 결국은 심리전입니다. 심리전. 심리가 힘들기 때문에 자동 매매를 만들려고 하고 시스템 매매를 만들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눈으로 보는 게 그래도 좀 편하긴 편하죠. 시스템으로 하려면은 굉장히 복잡습니다. 자, 살짝 올라간 거 이거는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캔들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쌍봉으로 볼 수가 있지만은 시스템은 이걸 쌍봉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죠?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야가 약간 더 쳐져 있죠. 근데 이거는 대충 우리가 쌍바닥으로 인정해줘 눈으로 볼 때는. 근데 시스템은 이걸 쌍바닥으로 인정해주지 않고요. 파동을 세릴 때도 우리가 뭐 1, 2, 3, 4, 5 이렇게 세릴 수 있지만은 시스템으로 이거 5파동을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즉 클리어하지 않는 차트는 읽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눈으로 체크하는 게 가장 쉬운데 문제는 눈으로 했을 때 심리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매매가 상당히 어렵다. 우리가 이렇게 쌍봉을 보고도 못 때리죠. 매도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막 흘러내리면은 물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또 못 던지죠. 지나고 나면 이만큼 내렸다가 다시 올라왔지만 이거는 결국은 미래죠. 미래. 그리고 이만큼 동안 내가 시간 가치와 그리고 나의 자본이 묶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다 중요한 게 이 미래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미래를 마냥 기다려야 되죠. 만약에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자, 내 미래도 없죠. 시간, 돈 다 날아가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올라왔지만 얘가 여기서 더 내려가 버렸다면 만약에 결과가 여기서 형성됐다면 나는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시간 그리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최후에 얘가 지금은 살았지만 나중에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척 하다가 반대로 이렇게 갔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들이 그냥 다 죽는 거죠. 특히 파생은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10번 중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와버리면 나는 끝나는 거예요. 즉 이거는 내가 할 수가 없는 부분. 만약에 내가 여기서 손절을 하고 신호가 나왔죠. 손절을 하고 내가 얼마 잃었더라도 가지고 있으면 다시 만약에 매수를 해서 올라갈 때 내가 복구를 할 수가 있는데 다 들어가 버린 상태에서 기다린다면은 마냥 그냥 기다려야 되죠. 이거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기다렸다가 요행을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즉 두 손 꼭 붙들고 그냥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심리가 제일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기법, 뭐 한 70%, 80%짜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매매하는 거는 사람이 하게 되면은 심리가 안 되기 때문에 즉 내가 신호에 나와서 들어갔는데 가면 좋죠. 그런데 가는 척 하다가 반대로 내려갈 수도 있죠. 손절 라인이 왔어. 이 손절을 안 해버리면 안 하고 물타기를 하면 이게 밑에 물타기에서 평단을 낮추고 얘가 반등하면
이게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평단이 낮아졌고 물타기 했기 때문에 수량이 많아졌죠. 그러면은 이렇게 반등할 때 손실이 줄면서 수익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자, 여기 한번 맛을 들이면 밑에 이렇게 물 탔는데 올라가는 척 하다가 내려가면은 물량이 많은 상태에서 빠지기 때문에 급격하게 내려가게 되죠. 어마어마한 손실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10번 이렇게 먹어도 한 번 이런 상황이 나오면 거의 그 계좌는 또 끝나는 겁니다. 그냥 녹아버리죠. 계좌가 녹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한번 했다면은 할 수 있죠. 자, 계좌가 다 녹죠. 다음에 또 해서 또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몇 번 그렇게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고. 자, 근데 그때는 내가 기법도 없고 그냥 오래 했던 노하우로 하는 거죠. 노하우로 했지만은 지금은 체계적으로 우리가 파생대학교에서 계속해서 기법을 가르쳐 드리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스토카에 나오면은 거기에 종목까지도 쉽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배우고, 자, 알고 매매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매매하는 거, 요거 배우는 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동안 내가 심리적으로, 즉, 체화시켜야 된다고 그러죠. 체화. 우리가 몸으로 익힌 거, 뭐 수영을 배우든, 권투를 배우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만약에 뭐 수영을 1년을 배웠다. 권투를 1년 배웠다. 자전거 타는 거를 배웠죠. 그러면 이거 내가 뭐 1년 안 타더라도 다시 타면은 탈 수가 있습니다. 수영도 마찬가지죠. 잘 하지는 못하지만 배운 게 조금은 죽겠죠. 그런데 수영을 해요. 권투도 마찬가지죠. 몸으로 체화시켜서 배운 거는 쉽게 안 까먹습니다.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몸으로 체화시킨 거는 다음에 내가 매매를 하더라도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며칠이라고 했습니까? 매매는 21일, 3주간 훈련을 해야 된다. 최소. 그러면은 매매할 때 내가 손절을 하고 그리고 물타기 안 하고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계속해서 기법을 공부하시면, 자, 기법을 가지고 있고 심리적으로 훈련했고 그러면 뭐 어려운 게 없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차트를 갖다 주든 내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코스피가 하락 추세가 왔어. 그러면은 나는 현금을 더 많이 보유하게 되겠죠. 내가 아니까. 상승했을 때는 주식을 더 많이 보유하게 되겠죠. 자, 이런 것까지도 되죠. 자, 상대 강도 파악하는 것도 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꾸준히 좀 공부를 하시고 분봉 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일봉은 화장바위라 그랬습니다. 분봉은 매놀그라 그랬죠. 자, 세수시키고 난 게 분봉입니다. 30분봉 기본이고요. 여기서 좀 빨리 매매한다. 5분봉을 보셔야 되고 좀 더 빠르면은 틱 차트까지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으로는 30분을 꼭 보셔야 된다. 30분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 30에 5의 쌍봉 또는 5파. 하나, 둘, 셋, 넷, 다섯. 5파동째부터는 항상 조심합니다. 그래서 분봉은 기필코 봐야 된다. 여기 S&P는 저기 봤고요. S&P. 자, S&P도 미국은 아직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은 결국은 괜찮다 그랬습니다. 추세 하락은 나오진 않았죠. 20선도 나오려면 하방이 나야 되고 60선도 하방이 나야 되고 5도 하방이 나야 되는데 전혀 없죠 아직.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내려오면 오히려 밑에서는 매수가 있지 매도는 아닙니다. 당연히 여기서 올라갈 때는 챙기는 게 맞고요. 자, 내려오면은 오히려 밑에서부터는 직전 저점에서부터는 내가 살 준비를 하면 되는 거죠. 살 때 몰빵 사면 안 됩니다. 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으로 나눠서 항상 분할로 사는데 1대1대1대1로 사는 거는 아니고요. 살 때도
이래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항상 우리가 1, 2, 3, 4로 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방이 걸렸는데 밑에서 1, 2, 3, 4 사는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물타기죠, 그냥. 1, 2, 3, 4 사는 거는 여기서 중방이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준다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지. 하방 패턴에 넣으면 얘는 계속해서 파동으로 내려가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1, 2, 3, 4 사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1, 2, 3, 4 이것도 물타기와 다르죠. 이거는 분할 매수고 물타기는 하방이 만들었는데도 이게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물타기가 됩니다. 그 차이 아시고요. 나스닥 보시면은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나스닥은 조금 다르다 그랬습니다. 앞에 여기 있기 때문에 가격의 박스권은 아니죠. 여기부터는 가격의 박스권은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또 패턴의 박스권하고 동일합니다. 요걸 뺀다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얘는 가격으로 친다면은 여기를 돌파해야 되죠. 여기를 돌파하는 장대 캔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패턴으로 본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상방이든 하방이든 나와야 되죠. 파생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상방이든 하방이든 상관없죠. 둘 중에 방향을 잡으면 되니까. 근데 주식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위로 가야 되니까 상방. 그럼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신호 나와서 사서 올라갈 때 챙겨주고 내려오면 다시 저점에서 1, 2, 3, 4 사고. 자, 똑같습니다. 그죠? 여기서도 그랬고요. 자, 여기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고 지금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자, 그만큼 이런 하나의 기법과 패턴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계속 빠지고 이렇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시장은 항상 파동선은 저그제고요. 그러니까 파동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추세선은 다이렉트. 거기에 파동선 이렇게 가죠. 자, 얘가 20선이 추세선이면 파동선은 항상 이렇게 지그재그로 움직입니다. 얘가 추세선이면 20이 이렇게 파동으로 움직이죠. 자, 거울입니다. 얘가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가려면 이렇게 내리겠죠. 그래서 여기서 들어준다는 전제조건. 요 전제조건도 배웠죠, 우리가. 자, 얘도 분봉 한번 보시면은 마찬가지죠. 자, 항상 하나, 둘, 셋, 넷, 다섯, 5파동의 쌍봉을 꼭 체크하라. 자, 얘는 지금 이렇게 꺾이죠. 그러면은 이 60도 쌍봉, 당연히 240이 꺾이죠. 자, 그런데 여기는 240 아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방이라고 그러죠. 하방이 나오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하방이. 그러면 얘는 올라오다가 여기서 20선이 꺾이면 한 번 더 매도가 있겠죠. 강력한 매도 자리입니다. 여기는. 얘가 꺾이는 순간, 20선이 꺾이는 순간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올라오는 건 외바닥이기 때문에, 그죠? 쌍바닥이면은 60 위로 올라가겠죠. 그럼 60도 쌍바닥이니까 240이 돌겠죠. 그럼 여기를 돌파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20선이 이렇게 외바닥 올라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얘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현재는 20선 올라올 때 얘가 꺾이는 시점이 어디냐를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60선 위로 올라가서 꺾이면은 괜찮아요. 이거는. 역시나 또 중방이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떠야 되죠. 그런데 60선을 돌파 못하고 꺾였을 때가 얘는 위험하다. 요거만 체크하면 됩니다. 나스닥은. 자, 다시 우리나라 장으로 가서 우리나라도 분봉을 봐야 되죠. 분봉은 화장빨이기 때문에 이제 매너르기 때문에 무조건 분봉을 봐야 됩니다. 자, 분봉은 30분봉어만 보셔도 됩니다. 일단 여기 코스피죠. 코스피. 뭐 괜찮죠. 여기 중방. 그러면 얘도 한 번은 꺾이겠죠. 중방이니까. 그러면 얘를 보면 되죠. 35가 파동이 몇 파동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렇게 세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여기가 약간 요렇게 올라간 거를 보통 우리가 파동을 이렇게 조정이. 그런데 가끔 가다가 조정이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서서 조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울기가 하락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서 있다고 해서 약간 서서 조정. 그래서 이 자리가 약간 서서 조정 패턴을 좀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얘를 1, 2, 3, 4 이렇게 보면은 얘가 5파동
부근입니다. 그리고 앞에 여기 직전 고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내일은 또 만개가 있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내일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러면은 제법 많이 꺾여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파동상. 그래서 여기서 꺾이는 거를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다이렉트로 본다면은 1, 2, 3 이렇게 3파동이지만 그러면은 꺾여도 괜찮아요. 4, 5 이렇게 가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좀 더 안전한 걸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요거를 파동으로 좀 봐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은 5파동 구간이다. 그리고 여기가 중방이기 때문에 얘가 꺾여야 될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 내일은 35가 꺾이면은 좀 조심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이렇게 우리가 자, 3일 지나고 내일 만약에 올라가면은 만약에 내일 상승한다면은 요게 3일째 상승이죠. 상승이 3일째입니다. 그죠? 요거는 하락이었으니까. 그러면은 보통 3일 상승하게 되면 요게 조정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올라가면은 윗골이 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분봉상에도 자, 그런 자리가 왔고요. 자, 그걸 조금 생각하면서 분봉의 35가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하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근데 매수 신호 양쪽 다 떴죠. 코스피와 코스닥이. 자, 코스닥은 보시면은,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보시면은, 자, 올라갈 때 얘가 하나, 둘, 셋, 넷, 자, 5파째죠. 자, 5파째. 이거는 당연하게 지금 파동이 딱 보이시죠, 그냥. 하나, 조정이 잘 보이죠, 이렇게. 자, 얘가 끊기는 순간, 여기서 끊기면은 바로 매도고요. 올라가서 끊겨도 일단은 얘는 매도입니다, 그죠? 자, 올라가서 끊겼을 때는 얘가 외봉에서 끊기기 때문에, 그리고 직전 고점 부진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도는 맞는데, 여기서 얘를 돌파 못하고 끊기면은 얘는 쌍봉의 오파이기 때문에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 돌파가 관건이고요. 돌파하더라도 끊기면은 때려야 됩니다. 얘는 일단은. 자,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역시 일봉을 보더라도 우리가 분봉을 보니까 좀 더 많이 보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게 보이죠. 자, 30분 보다가 또 5분 보아도 됩니다. 30분을 또 5분으로 비교해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봉에서 5일선이 30분봉에서 우리가 60선을 일단 보죠. 궤적을. 엄밀히 따지면 60선은 아니고요. 근데 궤적이 비슷한데 60이 좀 더 빠릅니다. 좀 더 똑같은 궤적 보려면 의미가 없죠. 좀 더 빠른 걸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60선을 보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5분봉을 만약에 여기서 5분봉을 본다면은 만약 여기를 얘를 30분으로 보고 얘를 이렇게 5분으로 본다면 전체 돼 있네. 자, 요거를 30분 자, 이렇게 보시면은 궤적을 한번 비교해 보죠. 자, 어떻습니까, 이게? 자, 30에 5가 이렇게 보이죠? 5파째. 그러면 5분봉이 어떻습니까? 20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보이죠? 즉, 30에 5는 5의 20선 궤적하고 비슷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30에 5니까 150. 그죠? 근데 5에 20이면 100이죠. 훨씬 빠르죠? 그래서 똑같은 궤적의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빠른 걸 본다는 거예요. 좀 더 빠른 걸 보니까 우리가 좀 더 빨리 대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에 20선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30에 5를 5에 20으로 봐도 된다. 자, 그래서 일봉의 5일선을 보는 거를 우리가 30에 60을 보듯이 30에 5를 5에 20으로 봐도 된다. 그래서 5분봉을 할 때는 이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원리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제자리 갖다 놓고 이게 이평매매라는 게 상당히 재밌죠. 결국은 이게 우리가 그림 맞추기입니다. 그죠? 그림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만 알면 하나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죠? 기본만 알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쉽니다.
자, 그리고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은 제일 뽑기 힘든 게 종목이죠, 결국은. 종목을 뽑는 게 제일 힘든데, 그거는 우리가 앞전에 우리가 테마 했죠, 테마주. 테마별로, 스토어에서 제가 테마별로 종목 뽑는 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그게 완성이 되면, 종목 뽑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대 강도 체크하는 거, 그리고 양쪽 시장이, 현재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 자, 1월 달은 둘 다 강한 장세였죠. 그러니까,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 그죠? 근데 강세장 중에서도 둘 다 양쪽 지수가 다 강하는 것을 초강세장이라고 하겠죠. 둘 다 원봉이면 초약세장이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코스피는 일단은 앞에 여기를 넘어서고 있고요. 얘는 아직 못 넘어섰죠. 조정을 받을 때 3분의 1 이내에서 만약에 2월 달에 조정을 주면 그 다음 달은 오히려 매수에 찬스가 되는 달입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여전히 하나, 둘, 셋 여전히 3파동이죠. 여전히 3파동. 이렇게 내려와도 괜찮겠죠. 이렇게 내려와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내려와도 다시 들어야 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괜찮죠, 아직은. 자, 근데 20선이 일단은 5파에 놓여있기 때문에 요게 조금 걸리죠, 20선이. 얘가 꺾이면은 일단은 60이 일단은 조정을 받게 됩니다. 5파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궤적이 조금 높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쌍봉 형태로 되겠죠. 결국은 60선도 이렇게 누워야 됩니다. 누워야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눕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미정시죠. 미정시를 참고하시면 되겠죠. 우리나라도 올라왔지만은 결국은 크게 가려면은 60선이 눕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올라갈 때 뭐 지금 5천선은 당연히 지금 넘어서 꿋꿋하게 지키고 있고, 이제는 위로는 6천선을 바라보고 있겠죠. 뭐 이렇게 간다면은 우리 뭐 선거 전까지는 또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는 여기는 조금은 쉬어가는 구간이 60선이 눕는 구간이다. 그 구간이 일봉의 요게 5파동째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조정받고 받을 땐 괜찮다 그랬습니다. 다시 들어줄 때 요때부터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다음날도 조정을 받았다면 얘가 이렇게 꺾였겠죠, 월선이. 그러면은 오히려 밑에서는 사도 되죠. 다시 올라갈 때 이때는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만큼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그게 사라졌습니다. 다시 내려오면은 또 밑에서는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 아직은. 그리고 항상 분봉, 30분봉을 보고 대응을 하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